출발을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항상 파이팅입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네. 떨리죠? 어허허허허.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또 가끔씩 뭔가 처음 참여하는 그런 느낌? 그니까요. 네, 오늘따라 떨리네요. 그런 게 좀 있죠. 자, 오늘 일단은 네.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키워드를 듣지 않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좀 더 몰입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키워드 없이 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좀 철없는 그 형님, 네. 그 형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시간의 흐름대로 이 형님 해주신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때가 16년도 7년도 이쯤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 형님이.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당시 형님 나이가 이제 뭐 30 후반 이쯤 40 뭐 이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형님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의 뭐 무당이 되고 싶은 여자와 얽혀서 조금 머리 아팠던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착하게 살려고 했었대요. 성질 죽이고 세상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사람이 이제 그 성질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본 성격대로 재밌게 이제 놀면서 살고 계셨는데 이 형님이 아무리 뭐 속된 말로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도 아무리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도 이 집은 무조건 모여야 되는 날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는 조금 간소화가 돼서 조상님들의 제사를 좀 합동식으로 한 날짜에 몰아서 제사를 드리고 선산도 좀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보란 1도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 형님 집안이. 근데 여긴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소장농이셨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주를 오신 스님한테 나 먹을 것도 없는 와중에 베푸셨는데 그 스님께서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들랑 저기 보이는 저기에다가 아버지를 묻어드려라. 그러면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찍어주신 그 자리에 고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영님한테는. 고조 할아버지를 이제 안장을 했더니 그때부터 거짓말같이 일들이 풀려서 지금은 이 형님 아버지도 상당한 재력가고 물론 약간은 어두운 빛깔의 재력가시고 또 이 형님의 아버지의 형 큰아빠죠. 큰아빠는 진짜 괜찮은 직업으로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떠한 묘자리를 통해서 집이 번창을 하다 보니까 이 제사 모시고 조상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묘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집안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 형님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들이니까 당연하게 아무리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면 후드로 맞아 죽게 생겼어도 네. 그날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다 모였겠죠.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올해를 못 넘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나이셨다고 하는데 가족회의가 미리 열린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타계를 하시면 우리가 아버님을 모셔야 될 건데 어디에다 모셔야 될까라는 주제로 상당히 말이 오가고 결국은 그동안 여러 번 신세를 졌던 굉장히 유명한 풍수 보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형님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건데 풍수지리를 통해서 묘자리를 찍어줄 때 흔히들 알고 계신 것들은 그런 거일 거예요. 뭐 이쪽 지역을 하고 싶다 묘자리를 그러면은 저 자리가 좋을 거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풍수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보다 진짜 위에 클래스인 진짜 저 최상위 클래스인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장소를 알려주신대요. 이 동네는 여기가 좋아가 아니고 진짜 큰 금액을 받고 집원을 알려주신대요. 가서 여기에 모셔라. 그러니까 미리 이분들은
많은 지리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재산이고 이거를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집이 해남인데 저기 통일전망대 옆에다 모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금 합일점을 찾아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을 하고 묘자리를 이미 받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묘자리를 받은 뭐예요? 이거를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건데 이제 국유림이나 이런 곳은 개인이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풍수하시는 분한테 큰 금액을 지불을 할 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까지 알아봐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 스탠바이를 다 하고 이제 아버님 잘 모시고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형님한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한 16년도 그 당시에 5일장을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5일장을 딱 지내고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잖아요. 딱 모시고 다 이제 뭐 잔디 작업 싹 하고 인사 또 하고 각자의 일상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할아버지 산소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버지 왜요? 나 오늘 약속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약속이 매일 술 먹고 쌈박질하는 게 약속이니까 나한테 되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둘이서 참 불편하죠, 이 형님 입장에서는. 둘이서 할아버지 산소를 갔는데 뭐 달라진 건 없고 그리고 워낙에 좋은 자리라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술 한잔 치고 향 좀 피고 인사드리고 오고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가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아빠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물론 나도 할아버지 참 좋아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손주니까 정말 이뻐했다고 그러더래, 이 형님을. 나도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은데 아유 아빠 이거 아빠도 조금 이제 가신 분은 이제 보내드리고 그래야지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아니 야 똘비야 그게 아니고 자꾸 아버지가 꿈에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꿈엔 안 나오던데 아빠 요즘 술 많이 먹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답답하다고 근데 내가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똘비 입장에선 몰라 그러면은 나 저번 날에 보니까 무당들이 잘 맞추더만 무당한테나 가보든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풍수지리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두철미해도 무당 이쪽하고는 별로 안 친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러고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이 몇 달 정도가 더 흘렀대요. 아버지도 슬슬 괜찮은 것 같고 이 형님도 할아버지가 이제 워낙에 호상은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천수를 누리시고 편하게 가셨으니까 빠르게 조금 이제 기억에서 잊혀져서 또 이제 약간은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형님. 놀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동생? 얘 모르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꾸벅 인사를 하더래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형님 저 어디 소속 누굽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 가게 이름 얘기하면서 그 가게라고 하면은 아버지 아는 동생이 하는 가게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저 그 똘비 형님 되시죠? 이 소리 갖고 그래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형님 다름이 아니었고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찾아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뭐 어떻게 알고 뭐 나랑 네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서 말해봐 그랬더니 형님 이 자리는 좀 긁고 거기가 좀 번화가 술집 그런 데였대요. 예. 한쪽 가가지고 조금 조용한 데서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뭘까 나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래 일로 와라 가자 담배 한 대 피자 해가지고 좀 이제 한적한 데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말해봐라 얘기하니까 형님 저 다름이 아니었고 형님 이거를 아버지를 회장님이라 불렀대요. 회장님한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릴 짬바도 안 되고 말씀드려봤자 혼만 날 것 같아서 일단은 형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그 할아버님 계시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왜 제가 이게 어떻게 해갖고 제가 정보를 좀 입수를 했는데 말입니다 형님. 그 할아버님
산소를 누가 파헤쳤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산소를 누가 나 한두 달 전에 갔었을 때도 아무 이상 없었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 형님 확인 한번 해보시지 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야 너 연락처 뭐야? 그랬더니 연락처를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귀에는 좀 제 이름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럴만도 해요. 이게 뭐 만약에 진짜 가갖고 파헤쳐져 있고 이러면은 일 수습하고 아 그래 너 어디서 들었냐 아이고야 고맙다 하겠지만 가서 봤는데 멀쩡하면은 이 천하의 멋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딴 소리를 주워 들어갖고 막 그딴 말 했냐고 또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해는 하니까 알았어 야, 내 선에서 확인할 테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네가 우리 집을 생각해 준다니까 고맙네. 어냐 일로 와 해갖고 딱 돈 조금 쥐어주면서 가갖고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술 한잔 먹고 뭔 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하고 가봐. 이제 보낸 거예요. 이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파헤쳤다니까. 그냥 내가 선상 가서 한번 보면 되겠다.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였대요. 상당히 멀죠 그것도. 국도 타고 가니까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가보자 하던 게 이제 미뤄져서 보름 정도 있다 가봤대요. 할아버지 선산에 혼자서. 이제 딱 가가지고 바람 쐴 겸 가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슬렁슬렁 걸어 올라갔대요. 거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로 몇 가구 안 사는 시골 마을 있잖아요. 그럼 시골 마을 있으면은 마을 위쪽으로 논밭들이 있는 거예요. 농로죠, 농로. 농로를 따라서 쭉 끝까지 올라가면은 그 농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 형님네 집에서 중장비를 들여가지고 길을 또 새로 뚫은 거예요. 산 위로. 사람이 좀 걸어 올라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쭉 뚫어가지고 이제 만든 자리인데 이제 차를 밑에다 받쳐놓고 이제 한참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자리가 멀쩡하더래요. 예. 할아버지 멀쩡하게 계시고. 그래서 아니 얘는 어디서 그런 숭악한 소리를 듣고 참 자식. 그냥 가야겠다.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이제 가면서 그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전화 받더래요. 예 형님 하고 받더래요. 야 네가 얼마 전에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 와서 확인 한번 해보는데 선상은 괜찮은데 멀쩡한데? 그랬더니 아 형님 진짜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말을 자꾸 흐리냐? 진짜입니까? 야 말을 해. 말 흐리지 마. 얘기를 하니까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형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0일 형님 14일 날 있지 않습니까? 14일 날 저녁에 거기를 또 한번 파헤친다는 것 같은데 형님 제가 형님 생각해가지고 어찌됐건 뭐 회장님 댁이고 하니까 드리는 말인데 그 할아버님 입관할 때 거기에다가 폐물이랑 이런 걸 많이 묻으셨나요? 묻더래요. 난 모르지. 아버지가 좀 잘 아시겠지. 글쎄 노잣돈은 좀 는 건 아는데 뭐 얼마 안 될걸? 왜? 뭐 그거 도구를 나오는데? 보물 없어. 얘기를 하니까 아 형님 제가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야 어떤 새끼가 그런 말 했냐? 어떤 새끼야? 얘기를 하니까 저도 누군진 모르고요.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장님 조남 나오고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거기서 껴가지고 뭐라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말도 일리 있네. 야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 형님 근데 저도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형님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 뿐인데 아 형님 제 입장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형님.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겠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형님 제가 주소 들은 바로는 형님 해 떨어지고 저녁 한 8시쯤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형님. 저랑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러더래요. 너랑? 그래 한번 가볼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형님 가서 한번 제가 뭐 들은 게 잘못된 거면 괜찮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형님 혼자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막을 건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리고 제가 형님 뭐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형님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은 조금 챙겨주십시오 형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 그래 약간은 똥파리 기질이 있구나. 네 알았다. 뭐 네가 그 정도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한 거면은 그래 섭섭지 않게는 형님 동생 챙겨야지. 그러면은 14일날 5시까지 어디로 와. 형이랑 그 둘이 한번 움직이자. 연장 챙겨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던 14일이 된 거예요. 14일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와서 또 인사를 하더래서 오냐 일로 와라. 형 차로 가자. 그랬더니 그 동생이 예 형님 옆에 타더래요. 네. 그래갖고 야 일단 약 밥이나 한 그릇 때리고 일단 슬렁슬렁 8시라고 했지 네가 들은 게. 그랬더니 예 형님 8시면 어둡긴 하겠다. 일단 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래서 둘이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갔대요. 가가지고 도착을 하니까는 한 7시 반이 좀 넘었을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보니까는 뭐 차가 세워진 흔적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차는 밑에 마을 어귀 옆에다가 그냥 한쪽에다 던져놓고 그냥 천천히 걸어서 올라갔대요. 일단은 사람들 흔적은 안 보이니까 야씨 밤에 올라가니까 무섭다 하면서 핸드폰 프레시 불빛 비추면서 할아버지 산산 있는 데까지 산소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멀쩡히 산소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뭐 잘 있고 야 저 옆쪽에 가 있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30m 떨어진데 좀 가려지는데 앉아갖고 기다렸대요. 핸드폰 후레쉬 끄고. 그러면서 야 너 만약에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면 너 여기서 기사대기 여러 대 맞고 가는 거다. 얘기하니까 아 형님 저 들은 대로 말한 거 뿐인데 형님 있어 보시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어 보자. 8시 반이 좀 넘었을까? 남자 한 4명이서 올라오더래요. 보이더래요. 이게 실루엣이. 그리고 후레쉬까지 이제 비추면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예. 야 진짜 온다. 와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딱 하고 올라오더니 할아버지 산소를 파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산소에서 한 15m 떨어진 밑에 쪽을 파더래요. 야 저것들은 뭐 도는 거냐? 왜 저길 파고 자빠졌지? 형님 저 말이 맞죠? 뭘 하긴 한다고 했다니까 형님. 그러니까는 야 기다려봐. 저것들 못 오나 보게. 가만히 봤대요. 진짜 한참을 1시간 넘게 파더래요. 깊이도 파더래요. 뭐야 저것들 못 오려고 저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이제 후레쉬 불빛 있는 쪽을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 똘병님을 털썩하고 잡더래요. 오, 예. 털썩 잡으면서 여기야 소리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2명이 막 뛰어서 오더래요. 30m 거리니까 금방 오잖아요. 뚝딱뚝딱 뛰어와가지고 본인을 딱 잡는데 같이 온 동생이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자기랑 같이 온 동생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는 형님 일단 저쪽으로 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먹가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뭐한 짓이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얘기를 하니까는 저기 가셔서 말씀 나누시게 형님. 야 너 뭐야? 너 누구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랬더니 아 형님 저기 가서 말씀 나누시자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너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지?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온 새끼야? 얘기를 하니까 아 그 말 더럽게 맞네. 이씨 야 차 막고 가기 싫으면 가자. 뭐가지 꺾여갖고 가기 싫으면 가자고. 그러니까 남자 3명한테 쌓여가지고 그걸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덩이 하나가 깊게 파여 있더래요. 뭐야 이거? 니들 뭐하는 X들이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센터를 싹 쳐갖고 핸드폰부터 싹 뺐더래요. 싹 뺐고 니가 똘비냐? 그러더래요. 거기 계신 분 한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그래서 나 똘비요. 넌 누구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내가 누군지는 알 거 없고 네가 땡땡 회장님 아들 똘비 맞지? 나 잘 안 해. 니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니들 대한민국에서 2다리 뻗고 살 수 있겠어? 나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이 형님이 곧 죽어도 각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더래요. 탁 지으시면서 한 5kg? 7kg 정도,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건 아니고 적당히 무거운 쇠로 된 족쇄 비슷한 거 있죠? 족쇄. 네. 발찌 같은 거를 자기
발목에다 하나만 채우더래요. 딱 채우더래요. 그리고 놔주더래요. 일 봤으면 가.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똘비 이 형님도 이제 계산은 있잖아요. 옆에 삽도 들고 있고 남자가 토탈 5명이 자기를 싸고 있는 건데 뭐 본인이 이소룡도 아니고 야 니들 기다려. 야 니들 얼굴 다 확인했어. 딱 기다려 이 새끼들 하고 막 뛰어 내려간 거예요 산을. 예. 근데 한쪽 다리에만 지금 족쇄가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한쪽 다리에만 채워져 있다 보니까 잘 안 뛰어진대요. 뒤뚱뒤뚱 뛰어진대요 이게. 뒤뚱뒤뚱 뛰어가지고 본인이 한 50m 정도? 50m 좀 못 떨어졌을 때 그쯤 뛰어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 위에서 가자! 그러더니 막 또 뛰어오더래요 그 사람들이. 막 뛰어와갖고 본인을 다시 잡더래요. 그리고 사정없이 패더래요 본인을. 그러니까 본인도 맞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처럼 안 되죠 사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 직살나게 쳐맞고 다시 끌려서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있으니까 입에다가 헝겊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재갈 비슷하게 물려버리더래요. 그리고 다시 놔주더래요. 입을 풀려고 하다가 다시 뛰었대요. 그러니까는 그쯤 떨어지니까 다시 와서 본인을 직살나게 두드러 패고 다시 잡아서 갖고 올라가더래요. 꼭지가 돌아버리겠더래요 이 형님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입이 이제 물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유 잘 짖는다. 그래 집 지키는 그렇게 잘 짖어야지. 그러더래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잖아요. 자기를 약 올려도 유분수지. 그랬더니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어린 동생이란 사람 있죠. 아우 이렇게 쭉을 앉더래요. 쭉을 앉으면서 야 똘비야 너 지금 왜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너 모르지? 예.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니까 알려줄게 내가. 저기 할아버지 누워 계신 자리가 저기가 기가 막힌 자리지. 니네 할아버지를 모실 정도면. 그럴 거야. 니네 집은 워낙에 그런 걸 따지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일 것이다 저기가. 그러면 집 지키는 개 하나는 묻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여기 앞마당에다가 너 들어갈 곳 파놨으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지켜야지. 집 지켜야지 이놈아. 어? 멍멍이 집 지켜야지. 어딜 도망가려고. 막 그러더래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건데 집을 지켜도 내가 지키든가 말든가 하지. 니들은 뭔데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가 묻고 싶은데 입이 재갈이 물려져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래요.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을 엄청 패더려. 아까 2번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패더려 본인을. 막 패고 살려달라고 이제 뭐 말도 안 나오니까 빌지도 못하고. 근데 이 형님이 악밖에 안 남더래요 진짜.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막 이빨로 물어 뜯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손발을 구속하진 않더래요. 예. 막 반항을 하게끔 하면서 패더래요 본인을. 진짜로 사람이 이제 힘이란 힘은 다 빠지고 악밖에 안 남으니까 야 어때 벌써 힘 다 빠졌어? 아이고 성질 진짜 더럽네. 더러. 이 정도 성질은 더러워야 집 지키지. 그치. 똘비야 그 네 수많은 자손 중에 왜 네가 집 지키는 끼가 되는지 이제 알겠지. 이렇게 성격 같은 놈이 개야 집을 잘 지켜요. 도둑이 들어오면 왈왈 짖고 그지. 이제 들어가자. 그러더래요. 예. 구덩이에다가 본인을 넣으려고 그쪽으로 본인을 막 끌고 가더래요. 근데 이 상황에 똘비 이 형님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저 구덩이로 이제 들어가면은 나는 끝이구나 싶더래요. 그때부터는 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시더래요. 그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입은 이제 물려져 있고 풀라고 했다가 몇 번 두드러 맞아가지고 손도 지금 다 작살났고 막 끌려가는데 이 형님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왔다 하냐면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야? 진짜로 이 형님이 기억하기로는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오고 있더래요. 진짜 집채만한 멧돼지가. 예. 땅이 울리더래요. 멧돼지가 본인들 쪽으로 막 돌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똘비 형님을 끌고 가다가 본인들도 진동이랑 소리가 느껴져갖고 보니까 진짜 엄청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널러오고 있으니까 일단 똘비 형님 던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때 멧돼지가. 본인을 받을 줄 알았나 봐요. 피냄새를 맡고 왔나 어쨌나. 예.
근데 멧돼지가 막 뛰어오더니 똘비 형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막 향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다쳤대요. 물어 뜯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멧돼지한테. 이제 이 상황에 똘비 형님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순간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발을 구속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족쇄는 뭔가에 채워져 있어서 안 끌러졌고 일단은 입에 물려있는 것부터 뺐대요. 뒤에 풀어갖고 빼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본인도 막 이제 옆에 나무 짝대기 하나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주워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어두워갖고 누가 보이진 않고 어딘 난 잘 모르겠는데 멧돼지한테 다친 놈은 앞에 보이더래요. 저기 앞에 자빠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식한테 달려갔대요. 달려가니까는 뭐 정신을 잃은 건 아니고 그냥 해롱해롱 하고 있더래요. 엄청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래가지고 일단 가가지고 그놈 멱살을 잡고 주변을 훑어보는데 멀리서 한 놈 한 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막 뒤졌대요. 이 사람이 혹시 핸드폰 갖고 있나? 막 뒤졌더니 핸드폰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빼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잠금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119하고 112는 신고가 되잖아요. 비상전화가. 그래가지고 112에다 신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근방 어딘데 나도 정확하게 집어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나 사람 좀 살려주라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막 전화를 하니까는 거기서 일단은 그쪽 마을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일단은 뭐 가보기야 가보겠다. 조금 느릿느릿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나 시간 없다고. 나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은 이제 본인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무를 끈지르면은 끝이 뾰족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 모가지에 대놓고 막 외쳤대요. 가까이만 와봐. 이 목에 빵꾸 나가지고 피 질질 나오는 거 니들 보게 될 거니까 가까이만 와봐. 하면서 이제 막 이 형님도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목숨 따위는 안중에 없이 본인한테 오면 본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몇몇이 멈춤 하더래요. 가까이만 와봐. 좀만 더 가까이 와봐. 쑤신다. 가까이만 와봐. 막 이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안 되겠는가? 너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붙잡고 일어나고 본인도 일어나기 힘든데 허리도 아프고 막 이제 걸은 거예요.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 사람 목에다가 그 뾰족한 거 갖다 대놓고 나무 같은 거.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걸로 쑤신다고 뭐가 푹 들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냥 그게 진짜 뭐 흉기같이 본인은 생각이 됐대요. 그걸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까이 와보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밭 같은 게 보일 정도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한참 내려가고 밭을 중간 정도 내려오니까 저 밑에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더래요. 여기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위에서. 그러니까는 그 경찰차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차가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오고 내려서 이제 막 뛰어서 와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여기다고 이 때문에 나 이런다고. 그랬더니 신고하신 분이 누구냐고. 나라고. 그랬더니 일단 둘을 다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얘기를 했대요. 저 위에 좀 보라고. 일행들 있다고. 여기 같이 한 공범들 있다고. 그랬더니 일단은 무전을 치고 추가 인력을 부른 후에 어떻게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았고 일단은 본인하고 그 사람 둘만 파출소에 간 거예요. 파출소에 갔는데 똘비가 지금 물론 상해는 이제 많이 입었죠. 상해는 많이 입었고 자기가 잡아온 사람은 얘기하더래요. 내가 때렸다. 나 혼자 때렸다. 근데 구덩이에다 묻고 이럴 생각은 없었다. 구덩이를 우리는 판 적이 없다. 갔더니 구덩이가 그냥 파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평상시 행실이 안 좋아서 솔직히 억한 심정이 있어서 때려주고 싶었다. 인정을 해버리더래요. 그냥 그런 식으로. 똘비도 이제 어이가 없고 그리고 똘비도 막 때렸잖아요. 이 사람을. 쌍방이 돼버렸고. 그 아시죠? 정당방위 이런 거 대한민국에 없는 거 아시죠? 무조건 쌍방이에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쌍방폭이 돼버렸고 일단은 삼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 얘기도 나왔던 그 삼촌 이래저래 해갖고 잡아놨으니까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파출소 가서 좀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삼촌이 널러 왔더래요. 널러 와가지고 하여간 그 삼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그 와중에서도 바카스는 꼭 사갖고 오셨더래요.
갖고 경관님들 파출소 거기다 바카스 한 명 탁 던지면서 수고하십니다. 똘비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전화도 받고 왔는데 일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쌍방인데 이게 참 그네요. 그거 상호간에 그냥 뭐야 넘어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풀어 나가더래요. 삼촌이. 삼촌은 뭔 소리야? 삼촌은 뭐 이렇게 끝내려고 쌍방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삼촌 얘기를 하니까 삼촌이 뒤통수를 탁 때리더래요. 탁 때리면서 얘가 철이 좀 없습니다. 경관님들 막 웃으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날 밟고 둘이 나왔어요. 쌍방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제 종료하는 식으로. 그게 뭐 원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삼촌이 심하이를 지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왔대요. 삼촌이 갈 길 가쇼. 앞으로 이제 착하게 사쇼. 똘비 너도 착하게 살고 하고 삼촌이 본인을 삼촌 차에 태우고 막 가버리더래요. 똘비를. 삼촌은 잡아 죽여봐야지 삼촌은 막 그러니까는 기다려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삼촌이 한참 어디로 가가지고 기다리더래요. 산 쪽에 세워놓고. 그러니까는 차 한 대가 오더래요. 그리고 그 차에는 아까 기가 실려있더래요. 뭐야? 삼촌 그럼 그렇지. 그랬더니 삼촌이 야, 저 안에서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분리도 없고 데리고 나와서 물어봐야지 하면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취조를 시작을 했대요. 그 사람을. 근데 경찰서에서는 우리는 뭐 땅구녕을 판 적도 없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단 이쪽으로 끌려오니까 이 사람도 이제 본능적으로 느꼈겠죠. 여기서 내가 개소리를 하면은 뼈도 못 추리겠다. 똘비 이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면 이런 게 아마 느껴졌나 봐요. 그렇다고 이 삼촌이 막 그 우리 영화에 나오는 칼 들고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험상궂게 생기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걸 듣게 된 거예요. 똘비가 할아버지 선산에 파묘가 됐던 게 맞는 거예요. 예. 파묘가 됐는데 왜 파묘를 시켰냐? 파묘를 하고 할아버지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관 위에다가 자기의 아버지 관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집 지킬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일 성격들은 똘비를 집 지키는 개로 묻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싶더래요. 똘비가. 올라가보자. 파보자. 이제는 똘비 삼촌 선을 넘어섰어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아버지까지 이제 총동원 돼가지고 할아버지 묘를 판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관이 하나가 위에 얹어져 있더래요. 근데 관뚜껑을 이제 박살을 내면서 깠더니 위에 올려져 있던 분이 거의 부패가 되어 있질 않더래요. 뭐 돌아가신 지 하루 정도 되신 분, 이틀 정도 되신 분? 그런 모습이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직 집에 안 보냈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맞춰서 네 아버지 죽였냐고. 네.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이 미친들아. 진짜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맞춰서 여기에 니네가 무혈 입성하려고 니네 아버지를 니네 손으로 보낸 거야? 이 미친들아 말을 해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고. 진짜 그건 아니다고. 뭔데 그럼? 말해봐.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고 진짜 말이 안 나와서 이 사람이 말한 이 사람 기밀 아지트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가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냉동 창고에 시신을 이렇게 넣죠. 우리 이렇게 뭐 CSI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부르륵 빼서 보는 거. 4칸짜리 그게 있더랍니다. 거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미 어머니는 또 안에 들어가 계시더래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했더니 선산 이런 데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진짜로 좋은 자리를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는데 본인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 거기를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찜해놓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산을 쓰면은 냉동시켜놨던 자기의 조상을,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을 갖다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게 그 하는 이유도 웃긴 게 다른 데다가 모시고 있다가 우리가 뭐 이장 같은 거 하면은 유골만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발이 안 먹는데요. 예.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제 땅 속에 묻히고 자연스럽게 뼈와 살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그 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대요. 다른 터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냉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들으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더래요. 우리도 풍수지리 이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참 광신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아득히 넘어서는 존재들이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나를 자기 그 아버지가 큰 대궐에 무료 입성을 했고 그 뭐 노비 겸 집 지키는 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진짜 나를 갖다 묻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이거는 못 찾겠다. 내가 거기에 묻혔으면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자기 선산에 자기가 묻혀 있을 거라고 주변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그걸. 예. 진짜 이런 미친놈들이 있구나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방법을 얘네들이 혼자서 개발해낸 게 아니고요. 예. 얘네들도 어디선가 조언을 들었고 또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대한민국의 소위 이쪽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 중에 풍수에 대해서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몇 자리 몇 개 파보면 재밌을 거라고. 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잘 생각해보니까 그네. 내 조상 묘를 파볼 생각은 안 하잖아요. 다들 어떤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오늘은 뭐 스펙타클하고 진짜 막 엄청 쫄깃해하고 이런 류의 얘기는 아닌데 이 형님이 그 집 지키는 멍멍이가 될 뻔했던 이 두 번째 얘기. 근데 나는 동네꼬마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잔잔하게 해주실 때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예예. 너무 소름 끼쳐요, 이때. 어떻게 이거 왜 소름이 나아지지가 않냐? 과찬이십니다. 이거 완전. 돌비님도 돌비님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늡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무덤 하나, 묘자리 하나 파놓을게요. 아휴.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이거 완전 무덤 사냥꾼이네, 진짜. 네, 무덤 사냥. 제가 그래서 돌비님께 보내드린 키워드가 예. 그래서 그거였죠. 그쵸, 저에게 오늘 무덤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이런 무덤 사냥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풍수에 미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힘있고 권력있고 기가 센 집안에 누가 들어와 있을 때 그 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터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터만 필요했으면 그 터만 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굉장히 기가 세고 좋은 집안에 어르신이 들어가면 그 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풍수지리로 좋은 자리에. 야, 네. 그렇게 해야 이제 그들이 말하는 약발이 듣는다. 그쵸. 그리고 거기서 내 조상이 뼈와 살이 분해가 되는 그 과정을 거기서 겪어야 되는 거고요. 소름 끼친다. 디테일하게 들었는데 사망 신고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네들 가족들 예. 집안 명의로 작은 공터 하나 산 쪽에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매장했다고 신고하면 끝이래요. 예. 그렇게만 해놓고 시신을 보존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행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이 형님이 저한테 말해준 게.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신 건 맞고. 그래요. 이게 사실 그게 있어요. 이제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했던 것들이 막 갑자기 뉴스에 나오거나 그 이상의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밥하는 무당이 있는데 이런 게 없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세상에는 진짜 사람이 이만큼 무서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무덤에서 뵐게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는 무덤 사냥꾼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풍수를 따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엄청 따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풍수를 안 따져요.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타입인데 풍수 따지시는 분들은 아마도 너무너무 많이 따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무덤 사냥꾼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실 이야기는 아무래도 직업 괴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드러커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트러커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2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트러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하나는 직업 괴담일 것 같고,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2개 다 직업 괴담이긴 한데, 그래요? 네, 이제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취업을 나갔을 때의 이야기랑,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을 할 네네. 때. 네네네. 그럼 2가지 직업 괴담이 되겠네요, 오늘은. 네네. 근데 그 2가지가 네. 좀 이어지는 얘기여서, 오호. 그래갖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트럭커죠. 제가 이제 90년생인데, 네. 예전에 이제 실업계 나오신 분들은 3학년이 좀 지나고 나면 대학 가기 전에 대학교를 안 가시는 분들 한해서 취업 신청을 받았었어요. 취업 나가는 거를.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원래는 대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사고 치던 애들이랑 어울려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이 사고를 치다 보니까 아버지 걔네들이랑 가면 어차피 네가 졸업을 못 할 것 같으니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취업을 나가게 돼요. 근데 병원으로 취업을 나가게 돼요. 병원 방사선과에서 접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를 네. 찍으면 기계로다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현상실이라 해갖고 완전 깜깜한 데를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필름을 찾아가지고 현상을 해갖고 나왔어야 돼요. 그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돼요. 근데 집이랑 그 취업 나간 데랑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를 쓰게 돼요. 병원 기숙사를. 네. 근데 병원 기숙사가 병원 안에 있는 기숙사는 아니고 병원에서 나와가 주차장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기숙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데 방사선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응급실을 같이 하지 좀 큰 병원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러네. 응급실도 있고. 예. 그 응급실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당직 서시는 방사선과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보조가 한 명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제 당직을 쓰는 거예요, 저희도. 그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방사선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뭐 별의별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뭐 변사체가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사고가 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저랑 남자 선생님이랑 둘이서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변사체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19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변사체란 말만 들어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접수만 받는 거니까 접수만 받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겨울에 산에 갔다가 돌아가신 상태로 뭐 눈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시신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눈에.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이게 녹으면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도 막 짓무르고 막 이런 상태로 그 변사체가 발견이 돼요.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원래 시신을 찍으면 정면으로도 찍고 옆으로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제 옆으로 돌리려면 사람이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근데 그때 변사체가 살도 다 짓무르고 막 이런 상태니까 저한테 긴 장갑 같은 거를 하나 줘요. 오. 어깨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하얀색 장갑이 있어요. 예. 그거를 주더라고요. 어차피 한 명이 그걸 돌리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둘이서 이렇게 돌려서 사진을 찍고 같이 옮기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잡고
그리고 선생님은 밑에 쪽에서 이제 다리 있는 쪽을 잡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옆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역한데 근데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으로. 그래서 엑스레이실에서 막 다 토를 했어요, 제가. 아, 배워내셨구나. 예, 다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막 잠도 못 자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로 너무 세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저 당분간은 일을 못할 것 같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게 너무 처음이고 너무 힘이 들다 말씀을 드리고 집에 내려가진 않고 기숙사에서 한 4일 정도를 쉬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옆에가 영안실이고 뭐 장례식장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시골에 있는 좀 큰 병원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진짜 길 하나 사이 두고서 오른쪽은 장례식장, 왼쪽은 기숙사 이렇게 딱 있는데 기숙사에 있다 보면은 가족들이 막 우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솔직히. 뭐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뭐 본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 일을 겪고 나서 한 4일 정도 쉬는데 계속 가위를 눌리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거기 있을 때는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네. 또 애기들이 뭐 웃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자 울음소리도 아닌 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예.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참 많았었어요. 이제 이게 가위가 4일 쉬는 동안에만 눌리는 게 아니라 그 변사체 보고 나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계속 가위가 눌리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체격이 좀 컸었어요. 제가 이제 키가 한 185에 몸무게 한 95kg 정도 나갔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동안에 살이 한 20kg가 빠져요. 그래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피곤하니까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넘기시기만 하고 예. 원래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위 눌리고 이런 현상들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저 계속 가위가 눌리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위가 눌린 적이 없는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 가위를 눌린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충격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가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선생님들도 가위 눌리거나 이런 거는 좀 자주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뭐 괜찮아지겠죠 이러고서는 그때는 소리만 들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가위 눌리는 게 한 15분 20분 정도 있으면 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그냥 넘기게 되는데 외래 진료 오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병원이다 보니까. 근데 한날은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표를 주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뭐가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할머니가 자주 왔던 할머니예요.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오시던 분인데 뭐 무릎 아프시거나 그래가지고 오시던 분인데 뭐가 보이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그때는 뭐 할머니가 누구랑 얘기하시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사진을 찍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순번 기다리셨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강사선실로 모시고 들어오는데 지금 학생 저 시간이 좀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할머니가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지금 시간은 있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뭐가 좀 보이는데 이게 조금 오래된 것 같다고 같이 여기 있는 게 좀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할머니가 딱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가 보이시냐 그랬더니 얼굴이 다 일그러져가지고 옆에 하나가 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이게 갠지 고양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또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한테. 동물이. 그래서 두 가지가 보인대요 저한테.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사실은 여기 취업을 나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위에 좀 요새 자주 늘린다. 근데 할머니가 일그러졌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견사체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뭐 그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그러졌다는 거 보니까 그분이신 것 같다고. 근데 할머니가 근데 그 옆에 개인지 고양이지 그건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했더니 할머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내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밑에 올라오다 보면은 장례식장 바로 옆에 건물 하나 있지 않냐. 거기 1층에서 살고 있다. 여기 행정실 실장님이랑 몇 명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내려가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굴이 일그러졌던 분은 변사체로 들어오셨던 분이 맞아요. 그리고 동물은 그 기숙사 바로 앞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동물 사체를 누가 갖다 버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근데 그게 동물을 한두 마리를 버린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갖다가 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옆에가 장례식당이다 보니까 귀신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숙사가 엄청 을씨년스러웠어요. 옆에 풀도 엄청 많고 관리실에서 관리도 잘 안 하고 거미줄도 좀 많았었고 막 그런 기숙사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기숙사 들어와서 보시더니 얘네는 여기 그냥 아예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있는 게 사람 영가들이 아니라 동물 영가들이 그렇게 많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기숙사 앞에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아예 그냥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왔던 게 여기에 지금 엄청 많이 있다. 근데 제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할머니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죠. 근데 할머니가 나는 뭐 무당도 아니고 무당 비스무리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 무당도 아닌데 근데 귀신을 어떻게 보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근데 귀신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머니가 무슨 하얀색 종이 같은 거 가져와서 찍고 뭐 태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분간 한 6, 7개월 정도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할머니가 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저한테. 6, 7개월 정도는 괜찮겠지만 혹시나 그 전이라도 뭘 보거나 이러면은 연락을 해달라고 번호를 주고 가셨는데 할머니가 종이 같은 걸 찍고 막 태우고 막 그러고 나서는 가위 눌리는 건 그 다음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예. 크게 뭐 별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그만두기 전에 이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한테. 네. 예. 이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한날은 이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가위 눌릴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가위 눌리기 바로 직전에 느낌이 좀 싸한 게 있어요. 좀 손발도 막 차가워지면서 뭔가 있어요. 그 느낌이. 근데 그런 느낌이 나길래 이렇게 눈을 살짝 떴어요. 했더니 그 햇빛 바라보다가 다른 데 딱 보면은 눈 깜빡깜빡거려도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방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방에서 안개가 얼마나 꼈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게 보면은 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낀 거예요. 근데 반짝반짝 하는 사이로 여자 얼굴이 싹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여자 얼굴만. 몸은 안 보이고 여자 얼굴만 싹 오더니 씩 웃는데 이빨이 온통 다 까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또 가위가 풀리고 그리고 또 이틀 있다가 똑같은 가위에 눌리고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똑같은 가위에 눌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죠. 할머니
제가 그전에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보인다, 여자 얼굴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니까 그때 할머니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 사시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한 10분 거리에 사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길래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방에서 눈을 떴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고 뭐 반짝반짝반짝 하는 사이로 여자 얼굴이 확 저한테 달려오더라. 근데 이제 여자가 씩 하고 있는데 진짜 이빨이 뭐 썩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빨이 온통 까만색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 할머니가 야, 그냥 거기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한 1년 있다가 나갈 생각으로 왔는데 정말 저도 그만둬야 될지 안 돼야 될지 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다시 와라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다시 기숙사에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절에서 줬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적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노란색 종이에 까만색 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출근할 때도 그거를 옷에 집어넣고 퇴근할 때도 이제 바지를 입고 자니까 바지 속에다 그거를 넣고 자고 한동안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부터 그 가위가 없어졌거든요. 그 가위에 눌리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네 이 생각하고 할머니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할머니가 주신 그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가위에 눌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임시방편이고 그냥 거기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는 게 맞는 거다 얘기를 하시길래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그만두고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얘기는 이제 끝이 나고 제가 이제 그 일 겪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화물차를 바로 시작을 해요. 22살 후반 때 아버지가 화물차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화물차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거예요? 화물차 군대를- 그게 종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5톤 카고차라고 있어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들 보면은 지붕이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윙카라고 해요. 왜 윙카라고 하냐면 날개처럼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윙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카고차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적재함만 이렇게 있는 거를 카고차라고 해요. 지금은 저도 윙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1톤 윙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5톤 카고차를 할 때였어요. 네. 근데 그 병원에 있고 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종종 봐요, 귀신을. 아, 그때부터? 예, 가끔씩 보게 돼요. 너무 막 자주 보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뭐 1년에 막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여기 귀족분들 중에서도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화물차를 하다 보면 술을 잘 안 마셔요. 예. 직업인지라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데 맨정신에 그냥 운전하다 보면은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차에서 잘 때도 많아요. 네. 차에서 잘 때도 많기 때문에 차에서 자다 보면은 화물차는 시야가 넓잖아요. 승용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시야가 넓단 말이에요. 근데 화물차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데를 가지 않지만 5톤 카고차를 하게 되면 정말 뭐 시골이나 뭐 산골이나 뭐 이런 데를 자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5톤 차를 시작하게 되고 한 1년 채 안 돼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콜 잡는 게 있어요. 24시 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콜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딱 짐을 싣고 갖다 주면 인수증 보내주고 나서 돈을 받는 게 있고 인수증에 사인을 받아서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걔네가 결제일 날 돈을 보내주는 형식이 있고 하나는 가서 짐을 내리면 바로 현금을 주는 형식이 있어요. 네. 근데 태양광 모듈이 있잖아요. 오, 예. 시골집 위에 보면 태양광 모듈이라고 해서 전기세 아끼려고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밭 같은 거를 거기를 태양광 모듈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모듈을 싣고 음성에서 이제 충북 보은으로 가게 돼요. 다음날 내리는 걸로. 근데 태양광 모듈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거기 태양광 모듈 실 때 와 있었거든요. 예. 갓발을 다 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한 5시 정도에 제가 짐을 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어디 휴게소 같은 데서 자고서는 아침에 좀 해 뜨면은 와라. 조금 늦어도 되니까 어차피 차가 여러 대 가니까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딱 7시에 맞춰 오려고 하지 말고 좀 늦어도 되니까 그냥 가다가 휴게소에서 자고 아침에 좀 날 밝으면 와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냥 그 말을 제가 무시를 했어요. 화물차를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또 가다가 또 뭐 휴게소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고 이러면 그게 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 근처에서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대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한 30분이라도 더 자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게 돼요. 근데 보은을 가서 목적지 근방까지 왔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예. 근데 내비도 길을 가르치는데 그 길이 화물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 농로길이라고 하죠. 농로길. 화물차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만약에 그 안쪽까지 갔는데 길이 없으면 밖으로 나오기도 애매하고 막 그러니까 살짝만 핸들을 틀어도 막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자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도 티맵이 있었으니까 티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예.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 말고. 근데 화물차 기사들은 가다가 길이 좁거나 이러면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고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말고 그 옆에 또 길이 있길래 그 길로 가게 돼요. 근데 계속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제가 세워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지금 내비를 찍으니까 산으로 좀 알려주는데 여기 산으로 가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 산 쪽으로 쭉 올라가면 5톤차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 말고 내일 오라니까 왜 지금 올라가시냐고.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또 자다가 일어나서 잠도 덜 깬 상태로 또 운전하고 이러면 더 피곤해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자려고 한다. 그래서 그럼 일단 그 쭉 올라가시면은 2층짜리 집 한 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톤차 돌릴 만한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서 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까지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말씀하셨던 2층 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정확히 2층 집이 아니라 1층 집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조리식 판넬로 지어놓은 집이 있잖아요. 예. 그런 2층 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다 대고서 이제 잠을 이제 자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은 이제 무시동 히터 에어컨이 다 있는데 그때는 무시동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동을 오래 틀어놓으면 화물차도 환경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네. 저희가 끄질 않아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시동을 켜고 이렇게 자는데 계속 애기들이 뛰어노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물차에서 자니까 살짝만 이렇게만 봐도 그냥 그 밑에가 보여요. 그냥 이렇게 고개 들고 보면 밑에가 보이거든요. 근데 애기 2명이 계속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사람이 사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앞마당 나와서 그냥 뛰어노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데 애들이 하도 막 시끄럽게 웃으면서 막 뛰어노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애기들한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내려서 봤는데 애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들어갔나? 나 내리는 사이에 옷 입고 나오는 사이에 들어갔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차에서 이제 자려고 불을 다 끄고 화물차는 커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다 치고 앞에까지 다 치는데 그 화물차 앞에 보면 슈퍼 거치대 있잖아요. 네. 그
그것 때문에 앞에가 조금 보여요. 완전히 다 가려지진 않아요, 커튼이. 그래갖고 이제 커튼을 다 치고 다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애들이 또 뛰어노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근데 그 웃음소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아리 치듯이 울리는 거 있잖아요. 아마 하는데 막 예, 울리는 거. 메아리 치듯이 그렇게 웃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산이라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애들이 막 다시 막 뛰고 막 놀길래 아, 애들을 좀 혼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나갔어요, 다시. 근데 또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 집을 한번 쳐다봤거든요. 예. 근데 그 집을 쳐다봤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올라가서 봤을 땐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제 애들이 자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라이트를 다 끄고 있었는데 제가 시동을 킨 상태로 라이트를 다 켜고 있었어요. 그때는 일부러 다 켜고서 이렇게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는 제가 일부러 이제 애들이 나오면 혼내려고 양 옆에만 커튼을 치고 앞에는 이제 안 쳤거든요. 다시 들어와서는. 그러고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심결로 앞 유리 쪽을 딱 봤어요. 근데 애들 2명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앞 유리창에. 그냥 애들이에요. 생긴 게. 네, 그냥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옷 자체가 옛날 옷도 아니고 2010년도 때 애들이 막 입던 옷들이 있잖아요. 막 여자애는 좀 공주님 옷처럼 입었고 네. 남자애는 파란색 옷을 입었더라고요. 남녀구나. 예. 근데 커튼을 칠 때만 해도 애들이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바로 앞에서. 근데 화물차 특성상 애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앞 유리창에 매달려 있지를 못해요. 높이가 얼만데. 네, 높이가 꽤 크니까 이게 그냥 서 있어도 성인 남자의 키보다 훨씬 크니까. 예.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그냥 무서워도 그냥 아무것도 못 봤다 생각을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커튼을 다 쳐버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창문 쪽 보면은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망 같은 거를 이렇게 끼울 때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그거를 한쪽으로 해놓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는데,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잖아요. 근데 제가 조수석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요. 조수석 문을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자는데 거기서 계속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수석 창문 바로 앞에서. 아, 더 놀고 싶다, 더 놀고 싶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를 하고 그냥 자요. 제가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노래 살짝 틀어놓고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누가 똑똑똑똑 깨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치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얘기했던 담당자분이 있잖아요. 예. 담당자분이 나와가지고 왜 여기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담당자분님이 올라오라는 대로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돌릴 수 있는 만큼의 그 공간이 나오길래 여기서 그 집 얘기하시지 않았냐고. 아, 집 얘기한 건 맞는데 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위를 한번 둘러보래요, 저보고. 그 주위를 아침에 이제 부스 일어나가지고 둘러보는데 양 옆에가 다 산소인 거예요. 집이 없고. 집은 있는데 그게 집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면 자식이 와서 왜 지낼 수 있게, 묘지 관리. 예, 그렇게 네.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수 있게 거기서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놓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1층 집에다가 위에 조리식 판넬로 이렇게 지어진 집이었는데 그게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이 아니라 그냥 좀 큰 천막? 예. 군대에서 보면 왜 좀 큰 천막 있잖아요. 그런 천막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서 왜 자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몰랐다. 예. 이거 산소부지인지도 몰랐고, 제가 올라올 때는 분명히 라이트가 비쳤으니까 산소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산길이니까 많이 꾸불꾸불하진 않아도 약간 좀 꾸불꾸불 하거든요. 근데 그 꾸불꾸불한 길을 올라오면서 제가 산소가 안 보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 옆에가 산소가 한 오른쪽에 한 5개가 있고 또 왼쪽에는 또 한 6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얼만큼 더 올라가야 되냐 그랬더니 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당자님이 말씀하셨던 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수로가 있었다고. 근데 제가 올라온 길은 농수로 가기 바로 직전 길이었고, 농수로를 지나면은 산 중턱으로 올라오는 길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 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못 들어서 그 길로 잘못 접어들었는지 산소로 제가 올라온 거죠. 그런 일이 있었죠. 이야, 얼마나 무서우셨을 것 같아.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그 아이 둘이 막 뛰어놀고 시끄럽게 했을 때 문 탁 열었을 때 그 시끄럽던 소리가 싹 사라지면서 정적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2번을 내렸는데 네. 처음에 딱 내렸을 때는 약간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이렇게 없어졌고, 아. 2번째는 그냥 딱 끊기더라고요. 아. 오, 막 찾을 생각도 못 하셨겠다. 귀신인 거 느끼면서. 그때는 2번째까지 내리면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귀신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이거 누가 봐도 귀신인데. 근데 예. 다시 2번째 내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예. 창문을 딱 봤는데 애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귀신인 걸 알았어요. 그쵸. 왜냐면 그때는 제가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트럭이 우리가 네. 생각했을 때 앞이 본네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매달릴 수도 없고, 예. 애들이 뭐 거기에 매달릴 일은 더더욱 없는 건데, 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커튼을 치면서 애들이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아, 진짜 무섭다. 귀신이구나. 와, 이건데 제일 지금 들으시면서 소름 끼치시는 분들이 똑같이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떡하냐. 네. 지금 나 커튼 치고 있었는데, 혹은 이제 커튼 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카고차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시골 깊숙한 데 들어가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차를 윙차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윙차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카고차를 하다가. 자, 오늘은 트러커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화물차를 하고 계시면서의 직업 괴담도 있지만, 전에 또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직업 괴담도 같이 한번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던 것 같고, 아마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소름 끼치게 듣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이야기는 너무너무 소름 끼치네요. 이게 주변이 산소였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그 밤에 애들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가. 근데 거기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내리면 사라지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한번 겪으시면 우리는 내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용기가 있으시니까 내리시기라도 했지, 이건 내리지도 못합니다. 발발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운전하실 때는 함부로 어느 곳을 주시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